안녕하세요. 카레 이광환입니다. 네, 저는 지금 4세대 산타페 페이스리프트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이 미디어 시승 행사라는 게 워낙 제한된 시간 안에,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뭐 속속들이 알아볼 수 없다는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래요. 오늘도 좀 되게 빠듯하게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할 수 있는 한 산타페의 매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대 모터 스튜디오 고양에서 방금 시승차를 받아가지고 시동을 걸고 지하주차장을 이렇게 쭉 빠져나오는데 지금 불과 출발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 사이에 느껴지는 건 디젤 엔진을 얹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조용한데요. 심지어 시동 걸어놓고 밖에 서 있어도 차 옆에 바로 옆에서도 그 디젤 특유의 딸딸거리는 듣기 싫은 소음 있잖아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차 안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에다가 달리기 시작하면 이 정숙성이 좀 되게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원래 산타페도 조용했었던 것 같긴 한데 지금 얘는 새 차여서 그런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조용한데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첫 번째 특징은 정숙성입니다. 지금 속도가 85km로 달리고 있어요. 아스팔트 도면이고요. 오늘 바람이 없죠? 이 상태에서는 조용하죠. 사실 산타페가 그렇게 고급차는 아니잖아요. 그리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대중차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정숙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번 산타페는 디젤 모델을 먼저 출시했죠. 2.2L 4기통 디젤 엔진이 먼저 출시를 했고요. 올해 하반기에 2.5L 가솔린 터보가 이어서 나올 예정이래요.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디젤 모델, 얘는 기존 산타페와 출력과 토크는 똑같습니다. 202마력 45kgm를 발휘하죠. 근데 재밌는 건 배기량이 조금 달라졌어요. 기존 모델은 거의 2.2L, 그러니까 1199cc였지만 지금 이 산타페는 1151cc로 배기량이 조금 줄었습니다. 하지만 출력과 토크는 동일해요. 대신 연비를 조금 높였죠. 스마트 스트림 파워트레인을 확대 적용하고 있는 추세고요. 이건 다 연비 때문이죠. 이 산타페도 기존 모델에 비해서 복합 공인 연비가 조금 올랐습니다. 사실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출력과 토크가 동일해서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려울 거예요. 내가 방금 대로 잘 나가기만 하면 큰 의미도 없고요. 내구성만 확보된다면 말이죠. 이건 좀 아쉬운데요. 하지만 정말 큰 차이는 변속기죠. 지금 현재 팔리고 있는 소렌토에 처음 적용되기 시작한 습식 8단 DCT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긴 하지만 요즘 추세는 건식보다는 습식으로 넘어가는 추세죠. 건식 DCT를 쓰다 보면 가볍고 구조가 간단하고 싸고 이런 장점들이 있긴 하지만 그 클러치와 클러치가 연결되는 그 중간에 되게 물리적으로 그냥 딱 붙어 있다 보니까 요걸 그 속도 차이를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으면 좀 거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최근에는 습식으로 많이 넘어가는 추세입니다. 습식으로 하면 그 클러치와 클러치 사이에 오일을 꽉 채워 놓고 그 오일을 또 순환시키고 열 관리도 해야 되고 구조적인 제한이 있어서 더 복잡하고 비싸지고 무거워지고 이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일 덕분에 부드러운 토크 전달이 가능하죠. 그리고 건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크의 폭도 훨씬 높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대도 소렌토부터 시작된 그리고 이 산타페까지 8단 습식 DCT를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DCT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들이 많으셨던 걸로 알아요. 그 약간의 이질감이 있잖아요. 출발할 때 반 클러치 쓰는 느낌도 있고 또 언덕에서 나갈 때 약간 뒤로 밀리기도 하고 이런 자동 변속기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이질감 때문에 거부감을 표시하는 분들이 좀 있었죠. 근데 이 습식 DC는 솔직히 제가 소렌토는 안 타봤거든요. 이 현대가 만든 습식 8단 변속기는 저도 처음이에요.
그리고 지금 평지밖에 잠깐 달려봤을 뿐이어서 지금 특징을 말씀드리기가 그렇게 정확한 정보는 아닐 것 같은데, 뭐 짧은 시간이지만 큰 이질감을 느낄 수 없었고요. 그냥 아무 말 안 해주면 이게 DCT인지 자동 변속기인지 뭐 전혀 차이점을 느낄 수 없는 수준입니다. 상황이 되면 오르막길에서도 한번 출발을 해보고요. 신호도 한번 받았다가 출발할 때 어떤 태도를 보여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산타페가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다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탔던 기존 산타페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뭐 주행 질감 면에서요. 그때도 상당히 만족감이 높았었거든요. 승차감 되게 뭐 패밀리카로 쓰기에 아주 적합한 세팅을 보여줬었고요. 지금도 매끈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음도 상당히 잘 잡았고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델보다 더 상위 트림인 캘리그라피, 걔는 옆 창문까지도 1, 2열 전부 이중 접합 차음 유리를 썼더라고요. 이렇게 옆 유리까지 더 소음에 신경 쓴 유리를 쓰다 보면 지금보다 더 조용해질 수 있겠죠. 지금도 크게 거슬리진 않는데요. 예전 현대차를 타다 보면 뭐 2000년대 초반 중반까지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당시 현대차들은 타다 보면 이렇게 지금 똑바른 길에서 주행을 하다가도 운전대를 이렇게 틀었을 때 차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흐리멍텅한 핸들링으로 좀 악명이 높았었죠. 근데 요즘 현대차들은요, 지금 산타페도 그렇고 이렇게 해보면 이질감을 크게 느낄 수 없어요. 지금 얘는 RMDPS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요즘 CMDPS조차도 예전보다는 이질감이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따로 말을 안 해주면 이게 지금 RMDPS인지 CMDPS인지 모를 정도로 CMDPS도 좋아졌는데, 어찌됐건 구조적으로 태생적으로 RMDPS가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얘도 RMDPS를 쓰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차선 변경을 해보더라도 뭐 핸들링 느낌 상당히 좋습니다. 직관적이고요. 지금 제 바로 옆으로 스팅어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지나가네요.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는 차죠. 판매량이 저조해서 단종되진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부디 단종되지 않았으면 하는. 자, 그러면 변속기가 되게 큰 변화의 핵심이니까 어떤 느낌을 전해주는지 알아봅시다. 지금 뒤로 가다가 급가속을 하면, 급가속을 하니까 그 디젤의 거친 느낌이 조금 올라오긴 해요. 그 페달로 거친 진동이 느껴지거든요. 엔진 소리도 RPM을 높이니까 썩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닙니다. 살살 달리시면 그다지 거슬릴 건 없지만, 좀 내가 달려야지 하고 맘먹고 차를 채찍질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4기통 디젤의 거친 느낌이 올라오네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죠. 뭐 이런 것까지 원하신다면 실린더 2개 더 붙어있는 6기통 디젤을 사시면 됩니다. 혹은 연말에 출시되는 가솔린을 구입하셔도 되고요. 변속기 반응은 꽤 빨라요. 지금 D로 놓고 달리고 있거든요. D에다가 컴포트로 세팅을 한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꾹 밟으면 5단, 4단. 오, 반응 빠르네요. 그 예전 자동 변속기들은 내가 이렇게 크루징을 하다가 차선 변경 후에 가속을 하려고 꾹 밟으면 변속기가 당황을 해가지고 몇 단 넣어야 되지 하고 약간 어리버리되는 그런 딜레이가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현대기아가 좀 심하기도 했고요. 근데 지금 이 8단 습식 DCT는 제가 7단으로 물었어요. 크루징 중입니다. 7단 시속 80에서 꾹 바로 4단으로 떨어지죠. 그리고 가속 페달을 놓자마자 바로 다시 7단으로 바꿔 무네요. 보통 이렇게 가속 페달을 꾹 밟으면 운전자가 좀 달리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의도를 낚아채고 고RPM으로 잠깐 동안은 유지를 하거든요. 근데 얘는 가속 페달을 다시 놓자마자 고단으로 빨리빨리 넘기면서 RPM을 뚝뚝 떨어뜨려 주는 모습이 확실히 연비 세팅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지금도 다시 4단 떨어졌다가 가속 페달 떼면 지금 6단 바로 7단으로 넘어오죠. 이번에는 주행 모드를 스포츠로 바꿔보겠습니다. 스포츠로 바꾼 상태에서
잠깐만, 컴포트에서 지금 RPM 1500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스포츠를 바꿔도 스포츠를 바꿔도 RPM을 높이질 않아요. 기어를 7단에 문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스포츠를 놓으면 뭐 한 단이나 두 단 정도 기어를 아래로 바꿔 불면서 토크를 좀 쥐어 짜는 그런 세팅으로 바뀌는데, 얘는 스포츠를 해도 7단을 그대로 물고 있네요. 이 상태에서 조금 속도를 높인 다음에 발을 떼면 스포츠여도 이 변속기의 변속 패턴 자체는 크게 달라지는 점을 찾을 수가 없네요. 확실히 편안함을 위주로 하는 SUV답죠. RPM을 4,000 한 100, 200 그 정도에서 다음 단으로 바통을 넘기고요. 뭐 나가는 능력은 이 정도면 큰 불만이 없습니다. 지금 공차 중량이 이 시승차의 경우에 7인승에 20인치 휠을 낀 산타페의 경우에는 1885kg입니다. 제가 제원표를 보니까 이 5인승과 7인승의 공차 중량은 50kg 차이 나고요. 또 휠은 18인치와 20인치가 30kg 차이 나더라고요.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죠. 뭐 시트 두 개는 뭐 원래도 상당히 무거운 부품이란 걸 알 수 있었으니까 50kg 차이 난다고 그러면 수긍할 만한데, 휠은 생각보다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지금 달리면서 느껴진 승차감이 20인치 휠을 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좋기 때문에 저는 조금 무거워지더라도 20인치 휠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20인치 휠 디자인이 되게 멋있어요. 인치도 인치지만 그 스포크 디자인도 상당히 멋있게 나와서 제가 만약에 산타페를 구입한다면 반드시 20인치 휠을 넣을 것 같습니다. 기존 산타페는 아마 이 터레인 모드로 들어가서 즐길 수 있는 스노우, 머드, 샌드 이 모드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이 다이얼 디자인 자체는 팰리세이드랑 똑같거든요. 지금 옛날 센타페는 컴포트, 에코, 스포츠 뭐 이런 건 있었는데 아마 오프로드를 위한 이런 주행 모드가 이번 산타페에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승차에는 H트랙 4륜 구동 시스템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계기판 가운데 앞뒤 구동력 배분이 그래프로 보여져요. 지금 컴포트 모드에서 시속 87km거든요. 이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꾹 밟으면 지금 대부분의 힘은 앞바퀴로 전해주긴 합니다만 뒤로도 한 30% 정도는 힘을 보내준다고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다시 밟으면 지금 제가 주행 모드를 바꿔가면서 앞뒤 토크 배분 상태를 확인해 보니까요, 대부분의 힘을 앞바퀴로 전달해 주는 건 동일해요. 하지만 컴포트일 때는 가속 페달을 좀 깊게 밟으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속도랑 제가 가속 페달을 밟은 양과 차이가 크면 클수록 뒤로 힘을 많이 보내줍니다. 하지만 에코에서는 그 차이가 크더라도 컴포트 모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뒷바퀴에 힘을 덜 보내요. 이 힘이 엔진에서 뒷바퀴까지 가려면 그 출력 손실이 그만큼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코 모드일 때는 가능하면 앞바퀴로 달리려고 하는 태도가 여기 그래프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스포츠는 어떨까요? 스포츠와 컴포트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에코에서는 최대한 앞바퀴로만 가려고 하죠. 근데 이 컴포트랑 스포츠랑 세팅의 그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한 차들은 컴포트를 했을 때는 뭐 별 차이가 없다가도 스포츠로 바꾸면 이렇게 툭툭 밀어주는 그런 태도로 바뀌는데, 지금 스포츠에서도 툭툭 하면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다시 컴포트로 바꾸고 시간을 조금 둔 다음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네요. 물론 뭐 주행 모드를 바꾸면 지금 하얀색 바탕에 되게 차분한 그래픽을 보여주다가도 스포츠로 바꾸면 그 바탕에 카본 무늬가 깔려 있고 테두리도 빨간색으로 그림을 그려주는 상당히 열정 넘치는 그런 그래픽을 보여주긴 합니다. 하지만 이 막상 차가 나가는 느낌은 스포츠로 바꿔도 큰 차이가 없어요. 이 주행 모드에 따른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DCT답게 그래도
각 단수의 변화 속도는 순간이동급입니다. 지금도 7단, 밟으면 6단. 이번에는 시프트 패드를 통해서 수동으로 변속을 해볼게요. 지금 7단이거든요. 6단. 4단, 5단. 업 시프트는 반응이 조금 유격을 두고 움직이거든요. 딸깍 하면 툭, 딸깍, 툭 이런데 다운 시프트는 딸깍 하고 손을 땜과 동시에 벌써 바늘이 움직여 있어요. 그 정도로 빠르네요. 다운, 다운, 다운. 다운 할 때 제가 운 말하면서 벌써 바늘은 움직여 있습니다. 하지만 업은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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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업이 조금 한 템포 느리죠. 변속기 자체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느낌을 보여주는데 이 주행 모드에 따른 변화의 폭을 조금 더 크게 해줬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버튼식 기어를 즐겨 쓰잖아요. 저는 여기서 정말 아쉬운 게 M모드가 따로 없다는 거예요. M을 따로 파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수동으로 방금 변속을 했기 때문에 8단에 물려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뒤로 넘어가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한번 볼게요. 8단으로 크루징을 쭉 하고 가다 보면 뒤로 넘어갔네요. 그러니까 요럴 때 보면 나는 계속 매뉴얼로만 다니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아무리 산타페가 패밀리 SUV이긴 하지만 뭐 간혹 가족들 없이 혼자 드라이빙을 나갔을 때는 매뉴얼로만 다니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 고정을 할 수 없다는 점, 이런 게 좀 아쉽죠. 산타페의 성격을 감안하면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기왕이면 M모드를 따로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반자율 주행 기능도 지금 현대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건 거의 다 넣었죠. 전부 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거의 다 넣었죠. 뭐 G80나 이런 데는 다 들어가 있고 산타페급에는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 둘 사이의 차이라고 보신다면 좌회전할 때 이렇게 마주오는 차도 좌회전을 하고 있잖아요. 이 엇갈릴 때, 그럴 때 충돌이 예상되면 뭐 차를 세워준다거나 이런 기능까지는 지금 없고요. 뭐 고속도로 주행 보조를 비롯해서 뭐 후측 방경보, 주차할 때 저 뒤에서 다가오는 차들 사실 안 보이거든요. 그런 차들을 감지해서 알려주는 기능, 뭐 긴급제동, 이런 기본적인 에이다스 기능들은 당연히 다 제공을 해주고 있죠. 테스트 해보나 마나 잘 해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반자율 주행 기능을 켜고 지금 HDA 기능이 활성화됐습니다. 속도를 90에다 맞추고요. 잠깐 차선도 다 인식을 했다고 떴거든요. 차간 거리는 지금 총 하나 둘 셋 넷 4단계로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일부 브랜드들은 차간 거리도 한 5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차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얘는 4단계 정도고요. 뭐 또 어떤 브랜드들은 3단계밖에 조절이 안 되는 브랜드도 있긴 합니다. 지금 왼쪽 코너가 다가오고 있죠. 이 상태에서 운전대를 살짝 놔보면 중앙을 잘 유지해주고 있어요. 지금 오른쪽으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중앙을 꾸준하게 잘 물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핸들을 잡으십시오라고 경고등이 한번 들어왔고요. 이 상태에서도 계속 잡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지금 경고음까지 울리기 시작했죠. 벤츠, BMW를 시승해보면 그런 차들은 이렇게 경고를 할 때까지 하다가 그래도 운전자가 운전에 개입하지 않으면 그때는 차를 한번 세워주거든요. 그리고 그 세우는 과정에서 중간에 브레이크를 툭 쳐주기도 하죠. 그 운전자가 혹시 뭐 졸거나 의식이 없을 때를 위해서 브레이크를 툭 쳐가지고 운전자를 이렇게 좀 깨워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 제가 방금 끝까지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띠디디디디디 하고 경고음은 울려줍니다만 브레이크를 툭 쳐주는 그런 반응은 없네요. 그런 거 한번 넣어주면 좋을 텐데 혹시 제가 진짜로 졸고 있었더라도 흠칫 잠을 깰 수 있는 그런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거든요. 레벨 2의 반자율 주행 기능은 충분히 잘 구현해내고 있는 수준입니다.
산타페도 지금 제가 브레이크 페달을 이렇게 쓱쓱 밟아보면 가족들을 많이 태우고 다니는 SUV 경우에는 편안함을 위주로 세팅을 하다 보니까 초반에는 좀 쑥 꺼지다가 나중에 가서야 제대로 제동이 들어오는 그런 세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세팅을 하면 브레이크 페달의 민감도는 낮지만 편안하게 속도를 줄이는데 유리하죠.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초반에 쑥 꺼지는 그런 브레이크 페달 좀 싫어하거든요. 얘는 그렇진 않습니다. 초반부터 반응이 솔직하게 들어오긴 하는데 페달은 부드러워요. 이게 초반부터 되게 딱딱하고 있는 힘을 처음부터 막 쫙 끌어다 쓰는 그런 브레이크 세팅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렇지도 않고 초반에 쑥 꺼지는 세팅도 아니고 중간 정도의 느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지금 제가 시트를 가장 낮춘 상태거든요. 수입 SUV들을 타다 보면 SUV임에도 불구하고 시트 포지션을 충분히 낮출 수 있는 차들이 있어요. 근데 산타페는 조금만 더 내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 정도도 예전에 비하면 괜찮긴 한데 그래도 이거보다 조금만, 요만큼만이라도 조금 더 낮출 수 있었으면 훨씬 더 스포티한 운전 자세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지 않더라도 그런 분들까지도 포용해 줄 수 있는 시트 포지션을 만들어 줄 수 있으면 좋잖아요. 조금만 더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뭐 아주 빠른 속도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몸이 한쪽으로 조금 기울어질 정도로 코너를 돌고 있거든요. 이 정도로 돌아보니까 롤링도 잘 잡아주고 있고요. 여기서 좀 세게 잡아 돌려보면 방금 제가 유턴을 하면서 스티어링 휠을 급조작했잖아요. 이렇게 해봐도 괜찮은데요? 사실 산타페급에서 뭐 20인치 휠을 끼고 이 정도 승차감을 구현하는 와중에 이보다 더 날카로운 승차감을 구현할 필요가 굳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핸들링은 저는 뭐 더 바랄 게 없다고 봐요. 이 정도면 승차감도요, 지금 조금 오돌토돌한 길을 지나보면 괜찮은데? 지금 비포장은 아니고요, 그 보도블록이 깔려있는 약간 오돌토돌한 길을 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데 달릴 때 요철이 잘 안 느껴져요. 아니 좀 더 험한 길을 달려봐야 뭐 알 것 같은데 시승 환경이 워낙 제한적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까지는 오늘 당장 알려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비교적 매끄러운 길만 달리긴 했습니다만 이 와중에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승차감, 뭐 충분한 핸들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기존 산타페에 비해서 뭐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 것 같아요. 비슷해요. 다만 변속기가 습식 8단 DCT 처음 타봤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싶은데요. 뭐 부드럽고요. 지금도 정차했다가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아주 느린 속도로 뭐 이건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느낌으로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이럴 때 그 DCT의 그 특유의 느낌이 좀 거칠게 전해질 때가 있거든요. 자, 시동 걸리고 이 정도면 잘 모르겠어요. 그 얼마 전에 샀던 르노 삼성 XM3 캡처의 경우에는 건식 DCT가 들어가 있죠. 그런 차들은 이 DCT 특유의 느낌이 상당히 진하게 묻어났었는데 현대가 옛날에 건식 DCT 쓸 때도 상당히 부드러움을 살려서 DCT스럽지 않게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8단 DCT는 그런 느낌을 더 잘 지어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 DCT 느낌 알아본다고 천천히 출발을 해보니까 뭐가 느껴졌냐면 이 진동이요. 자, 지금 정차를 했죠. 이 상태에서 슬쩍 지금 브레이크 페달만 뗀 상태로 클리핑 중이거든요. 이렇게 해보면 요럴 때는 진동이 좀 운전대로 심하게 전해지네요. 지금 운전대가 미세하게 드르륵 떨리는 게 전해져요. 지금 가속 페달 안 밟고 스르르 미끄러지는 중이거든요. 요럴 때는 운전대가 좀 떨려요. 아까 소음 진동 상당히 지금까지 만족스러웠는데 요럴 때 조금 아쉽네요. 근데 이렇게까지 저속으로 달리는 경우가 서울 시내에선 많네요. 별로 없다고 하려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서울 시내에서는 꽤 많거든요. 이럴 때는 약간 이건 좀 아쉬운데요. 정차 중에 ISG를 끄고 시동을 건 상태에서는 진동이 어떤지 봅시다.
정차 중에도 디젤 엔진임을 감출 수는 없네요. 엉덩이는 조금 넘어오고요, 스티어링 휠은 엉덩이보다 조금 더 넘어오고요. 근데 이렇게 막상 속도를 한 시속 10km 이상으로만 높여도 그런 진동이 싹 사라지거든요. 근데 아주 극저속이거나 아니면 시동을 걸어둔 채로 완전히 정차하고 있거나 이럴 때는 진동이 좀 넘어오네요. 특히 ISG를 활성화 시켜두더라도 지금처럼 날씨가 더울 때는 에어컨 때문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시동이 다시 걸리거든요. 이럴 때는 이런 진동을 고스란히 손으로 느끼고 있어야 해서 아쉽긴 한데 뭐 디젤이니까 어쩔 수 없겠다 싶기도 합니다. 네, 신형 산타페를 만나봤는데요. 미디어 시승차라는 게 워낙 짧은 시간에 제한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정보의 양이 좀 적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디자인, 호불호가 좀 갈리고 있죠. 저는 혼데 불호도 주변에 꽤 많더라고요. 뭐 좋고 나쁘고는 개인의 취향 차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저는 다만 한 가지 좀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 이 산타페 4세대가 나온 지 불과 얼마 안 됐는데도 이렇게 대대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기존의 산타페를 구입하셨던 분들이 너무 금방 구형차를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허탈감을 느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남고요. 디자인 자체는 저는 멋있습니다. 달려보니까요, 역시 산타페예요. 뭐 전체적으로 잘 팔릴 만한 상품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했구나, 이런 생각을 전해졌습니다. 기존 모델 대비 가격 상승폭이 조금 커서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요, 이 훌륭한 상품성이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를 극복해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짐작해봅니다.